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게 왔죠. 오늘.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수업을 하려고 딱 수업 준비를 하려고 딱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지금까지 우리 같이 노트 써서 뭐 모델 이거 뭐 프리바이 다이어그램 그리고 막 이런 한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없어졌네요. 없어져서 우리 이제 그게 어디 갔는지 한참 찾다가 한참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네. 그래서 제가 좀 늦었는데요. 그게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우리 마지막 그저께 했던 걔는 이렇게 옮겨 적어 놨고,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막 이렇게 질량들 놓고서 스프링이 달렸고, 댐퍼가 있고, 막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없어져 버려가지고, 어, 제가 좀 급하게 뭘 만들든지 이제 오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서 약간 좀 속도가 안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늦었다는 변명이었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2시간 동안 트랜슬레이션 모션, 그 미케니컬 시스템의 트랜슬레이션 모션, 로테이션 모션 이거 모델링 하는 것들 살펴보고 그 둘이 섞여 있는 것들 살펴봤었는데요. 어,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모델 결과들에서 뭔가 이제 이 미분 방정식 형태 이제 하여튼 모델링 결과는 미분 방정식들로 나타났는데 그것들이 이제 선형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뭐 비선형 방정식은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을 수도 있고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면 웬만하면 풀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한번 우선 우리 그 전에 함수에 그 함수가 리니어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떤 함수들을 리니어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여러 많은 과목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함수 fx가 있을 때 f에다가 x 더하기 y를 넣었을 때 이게 fx와 fy 더한 거랑 같다면 첫 번째 조건. 또 그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집어넣었을 때 이건 뭐죠? 어떤 입력에 상수를 곱해서 함수를 씌운 게 함수를 먼저 씌우고 상수를 곱한 거랑 같다는 이야기죠. 위에는 입력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함수를 씌운 거랑 따로따로 함수를 씌워서 둘을 더한 거랑 같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 둘을 만족하면 어떤 함수가 이런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하면 리니어하다라고 하죠. 아니면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또 어떻게 표현해요? 아니면 알파 x와 베타 y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 fx 더하기 베타 fy. 요거는 이 세 번째는 무슨 얘기인가요? 세 번째라고 하지 말고 1 다시. 이 두 가지가 성립하면 아래도 성립하고 마찬가지죠. 얘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입력에 함수가 있는데 어, 함수가 있는데 x가 들어오고 y가 들어오는데 x하고 y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죠. 알파 그 x하고 y에다가 알파 베타 어떤 상수 숫자 리얼 넘버를 곱해서 서로 더한 거.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다고 하잖아요. 입력 두 개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씌운 거가 이게 지금 왼쪽 이야기잖아요. 이게 왼쪽 게 이거고 오른쪽 이야기는 x와 y가 있는데 함수를 씌우고 그 함수 씌운 결과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결과가 두 개가 같다는 이야기죠. 이 리니어 펑션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결국에 우리 이제 작년에 선형대수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이제 그때 x와 y 그때 우리 선형대수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뭐 같은 이야기인데 x와 y가 뭐였냐면 x와 y는 어떤 n차원 벡터였고 이렇게 생긴 n차원 벡터였고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스칼라였었죠. 그리고 f는 뭐였죠? f는 n차원 벡터를 스칼라로 옮기는 어떤 함수였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선형대수에서 그 어떤 리니어 펑션들 n차원 벡터를 받고 1차원 벡터를 출력하는 어떤 1차원 스칼라를 출력하는 어떤 함수의 선형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꼭 그런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제너럴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지금 x와 y가 우리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스태틱한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어떤 시그널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어떤 정적인 벡터였던 거죠. 알파 베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요 그림 보면 지금 여기 F는 그래서 뭐였어요? n차원 벡터를 1차원 벡터로 옮겨가는 어떤 함수였는데 지금 우리가 또 다룰 F는 뭐냐면 오늘 다룰 이야기는 뭐 이런 겁니다. 우리 그때 얼음판 위에서 이제 U라는 추진력으로 내가 썰매를 밀고 여기에 B 곱하기 속도의 제곱만큼의 항력이 존재할 때 그때 요놈의 속도는 어떻게 기술이 됐죠? 질량 m이라고 하면 m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썼던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m v 닷 더하기 b v 스퀘어는 u 이렇게 기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 썰매 얼음판 위에서 가고 있는 썰매가 어떤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으로 U가 들어가고 출력이 속도로 튀어나오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U는 뭐였어요? 그때 U하고 V는 다 뭐였냐면 그냥 정적인 값이 아니고 어떤 시그널 U에 만약에 내가 이런 시그널을 줬으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입력 시그널을 줬을 때 이 V 출력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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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U라는 입력 시그널을 줬을 때 어떤 V라는 출력 시그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시그널의 입력과 시그널의 출력 이 관계에서 이 동력학 다이나미컬 시스템은 이렇게 우리 함수 관계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세요. 그런 얘기 분명히 했었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박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박스는 여기다 3을 곱하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뭐 이런 거였는데 딱 한순간에 정적인 관계에서 이게 관계가 지어졌는데 우리 이제 이번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함수라는 것은 일단 박스라는 것은 어떤 입력 시그널이 들어가고 출력 시그널이 나오는 뭐 어떤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말로 막 이렇게 표현해서 얼음 위에 썰매가 있는데 거기 내가 추력기가 달려서 이걸 밀고 근데 항력은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고 이러던 거를 지금 미분 방정식 표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 근데 말보다는 미분 방정식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좀 낫죠. 더 서로 알아먹기가 편하니까. 결국 그래서 그 다이나믹 시스템을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번 주나 뭐 저번 주 했을 텐데 이런 박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시그널 U가 들어가고 출력 뭐 V가 나오고 그러니까 시그널 V가 나오는 시그널 U가 들어가고 시그널 V 그 관계에 그 함수가 그 박스 함수 관계에도 이 리니어리티를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썰매에 U1이라는 시그널로 내가 밀어줬더니 아, 혹시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 끊기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려요? 좀 많이 지지직대면서 들립니다. 지금은 들려요? 지금은? 그래? 왜 이러지? 잠깐만. 지금 화면은 공유 안 되고 있죠? 잠깐만요. 네. 아이, 정말.
예, 이제 다시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이죠? 예. 목소리도 좀 어때요? 덜 끊기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끊긴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어디까지 끊겼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이 벡터의 리니어리티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 얘기하는데도 지나갔나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어요? 함수기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함수? 그러니까 요 얘기는 됐었고, 그리고 지금 그래프 썰매, 그리는 것까지는 했었어요. 네. 아, 그래,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의 리니어리티 관계를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대로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 벡터의 우리 선형대수 시간에 하던 그 벡터 함수의 리니어리티를 이야기를 이 시스템, 그러니까 시그널을 입력으로 받고 시그널을 출력으로 내주는 함수의 리니어리티에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아까 예로 들었던 게 이 얼음판에서 밀고 있는 썰매를 이야기로 했었는데, 얼음판에서 밀고 있는 썰매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입력 시그널과 출력 시그널 간에, 그러니까 그 썰매 시스템의 리니어리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U1이라는 시그널로 내가 썰매를 쫙 밀었어요. 그러면 어떤 V1이라는 속도 프로파일이 튀어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U1을 일단 팍 이렇게 이런 U1 시그널을 만들었을 때 V1이 이렇게 얻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U2라는 시그널로 밀면 또 다른 V2가 나타날 겁니다. 같은 썰매를 같은 뭐 초기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민다고 하면, 정지해 있던 썰매를 이렇게 민다고 하면 U2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스텝으로 쭉 입력을 주면 U2를 이렇게 주고 U1을 이렇게 주고, 그럼 V1이 이렇게 나오고 V2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동력학 시스템, 이 썰매 시스템의 리니어리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U1을 들어갔을 때 V1이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U1하고 V1은 이 동력학 관계를 만족을 하는 거죠. 그 아래에서는 또 V2와 U2 간의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 리니어리티를 따져보는 것은, 만약에 여기다가 U1, 알파 U1 더하기 베타 U2를 넣었을 때 똑같은 썰매에다가 뭐가 나와야 돼요? U1을 넣었을 때 출력이 V1이었으니까 이걸 넣었을 때 알파 곱하기 V1 더하기 베타 곱하기 V2가 나오면, 그러면 이 시스템은 리니어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선형대수 시간에 살펴봤던 요 함수 f가 결국에는 그 썰매인 거예요. 썰매가 결국에는 u라는 시그널을 받아서 v라는 시그널을 출력해주는 어떤 함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썰매 입력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렇게 두 개를 줬을 때 출력이 이렇게 출력의 같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면 이제 리니어한 이 썰매의 동력학은 리니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양쪽이 같은지 살펴보면 여기다가 양쪽에 알파 곱하고 베타 뭐 곱하고 하면 여기다가 알파 U1은 뭐죠? 알파 M
v1 닷 더하기 u 알파 b v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베타 u2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개 더하면 알파 u1 더하기 베타 u2가 만약에, 그러니까 얘를 이제 v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를 u 프라임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입력, 새로운 출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요 새로운 입력과 새로운 출력 간에 이 원래의 동력학이 만족이 되는지, 원래의 동력학이 만족이 되는지, 닷 더하기 b v 프라임 스퀘어가 u 프라임이 되면 이제 이 시스템은 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u 프라임이고, 이걸 해보면 여기 더하면 알파 요즘 더해보면 m을 곱하고 알파 v1 닷 더하기 베타 v2 닷, 위에 뭐예요? 얘가 v 프라임이죠? 더하기 b 곱하기 알파 v1 스퀘어 더하기 베타 v2 스퀘어. 얘가 내가 원했던 대로 요거랑 같은지 비교를 해보면 되죠. 정리를 해보면 m v 프라임의 닷, 왜요? 이 미분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 이쪽에 v 프라임의 미분을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여기는 예쁘게 모양이 됐는데, 뒷부분에 보면 b, 이거는 아무리 해도 얘가 v 프라임이 돼주면 좋겠는데, v 프라임의 제곱이 돼주면 좋겠는데, v 프라임 제곱하고 다르죠, 얘는. v 프라임의 제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썰매 시스템은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인데, 또 이거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은 아닌 거죠. 알겠어요? 지금 제가 뭘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썰매를 어떤 함수로 보고, 시그널을 입력받고 시그널을 출력하는 함수로 보고, 그 둘 간의 리니어, 그 함수의, 그 썰매 함수, 다시 얘기하면 썰매의 동력학의 리니어리티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입력과 출력 두 가지 입력과 출력을 생각하고, 거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넣어봤을 때 출력이 원래 그 두 출력의 같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나타나는지 그걸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아니더라. 요 부분에서 틀려서. v 프라임 제곱은 뭔데요, 원래는? v 프라임 제곱은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아예 그냥 여기 보면 v1, v2 곱한 텀도 있어야 되는데 저쪽엔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맞더라. 그러면 이 썰매 모델을 잠깐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이 v 제곱이 아니라 v가 없다고 한번, 아니 제곱이 없고 그냥 v에 비례해서 어떤 항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랑 같은 거죠? 우리 댐퍼, 매스 스프링 댐퍼 막 이야기할 때 그 댐퍼가 저런 힘이 작용했잖아요. 매스가 있을 때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댐퍼가 이렇게 있을 때, 뭐 하여튼 댐퍼에는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살펴봤었고, 이런 모델을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속도 제곱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제곱 붙어 있던 게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 여기도 사라지고, 요것도 사라지고, 요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요것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요 관계가 성립을 하는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요 두 개에서. 그럼 둘을 여기 적은 대로 이렇게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보면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기가 이퀄리티가 되죠. 얘가 결국에 V 프라임과 같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BV만큼의 제곱이 빠진 애를 가지고 리니어리티를 체크해 봤더니, 얘는 입력 시그널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새로운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원래 두 출력 시그널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똑같은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출력이 나오네. 확인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리니어한 동력, 이 썰매 시스템은 리니어하다. 썰매 시스템의 동력학은, 썰매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는 리니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선형 배수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벡터 함수의 리니어리티랑 같은 개념인데 입력과 출력 시그널이 이제는 그때랑 좀 다르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여기 V에 그러면 다른 거 넣고 해보면 보나마나 뻔하게 뭐 어디서 걸리겠어요. 여기서 똑같이 뭐 세제곱이 나오고 세제곱이 나오면 또 달라지네. 그래서 결국 이 리니어,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스가, 이 썰매 다이나믹스가 리니어하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 이야기 뭐랑 같냐면 이 썰매 다이나믹스를 기술을 하는 이 미분 방정식이 리니어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똑같은 이야기. 다시요. 지금 제가 체크한 거는 썰매의 동력학이 리니어하다. 또 다른 말로 썰매 동력학을 표현하는 이 미분 방정식이 리니어하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같이 섞어서 얘기해. 선형 미분 방정식 뭔지 여러분들 알죠? 지금 제 얘기랑 지금 제가 살펴본 얘기랑 다 같은 이야기로 미분 방정식의 선형성도 표현하고 증명하고 할 수가 있어요. 설명하고. 근데 우리 아마 일반 수학, 공업 수학에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나요? 이 미분한 텀, 그러니까 내 출력 변수를 미분한 텀, 미분 안 한 텀, 몇 번이건 미분한 텀에다가 어떤 상수가 곱해져서 더해지면, 다시 얘기해서 M이 상수고 B가 상수면,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 미분 방정식은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 변수들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변수 자체, 아니면 그 변수를 몇 번 미분한 거,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미분한 거, 그런 것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변수들, 미분한 애들, 그 앞에 붙는 개수는 다 상수여야 돼.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미분 방정식이 기술하는 동력학이 선형 동력학을 따른다. 그 동력학은 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는 그럼 왜 안 됐겠어요? 제곱이 붙어 있던 애는, 걔는 변수 자체와 변수의 미분한 애들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변수 자체를 한번 곱한 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선형 이 동역학도 선형이 깨지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미분 방정식 우리 다뤘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i이고 i는 3분의 1 ml 있고 중력이 여기 적용하고 이 각도를 세트라고. 이 진자 운동의 미분 방정식 그때 세웠을 때 3분의 1 ml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토크 입력이 있다고 치면 이제 토크. 그러면 여기서 m도 그냥 1이라고 하고 그냥 l도 1이라고 하고 생각해 봅시다. m은 1이라고 하고 예. 하여튼 정리해 보면 다 더하기 뭐죠? 2분의 3 g l 뭐 어떤 타우 뭐 어떤 상수가 다시 곱해져서 뭐 이런 애가 됐죠.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은 선형이냐? 딱 보면 얘가 그냥 그 내 변수 세타 자체가 아니고 세타의 어떤 비선형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선형 그리고 gl은 이 앞에 개수들은 상수니까 괜찮아. 다시 이거 뭐 귀찮으니까 타우라고 그냥 두고요. 이게 딱 보면 선형 미분 방정식은 아니죠. 이게 세타에 어떤 비선형 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토크 1을 넣었을 때 진자에 들어갔더니 세타 1이라는 출력이 튀어나왔고 토크 2를 넣었을 때 세타 2라는 출력 시그널이 튀어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토크 프라임을 알파 t 토크 1 더하기 베타 타우 2라고 하고 세타 프라임을 알파 세타 1 더하기 베타 세타 2 이 관계가 또 성립을 하는지 보면 되죠. 세타 프라임의 더블 닷 더하기 2L분의 3C 라인 세타 프라임이 타우 프라임이 되는지 체크해보면 이것도 보나마나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세타 1의 더블 프라임 알파 세타 써보면 뭐냐면 알파 세타 1 더블 프라임 더하기 베타 세타 2 더블 프라임 첫 번째 텀은 그렇게 되고요. 두 개 다 더해보면 아까 한 대로 해보죠. 더하기 2L분의 3C 이렇게 되고 그 둘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양쪽 더해보면 더하기 베타
이렇게 얻었죠? 그러면 얘는 베타 프라임의 더블 닷 됐고, 근데 이쪽은 기분이 나쁘고 이쪽은 타우 프라임 됐죠.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프라임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이 사인 함수가 이제 리니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잠깐 얘기하다가 다음에 다시 와서 얘기합시다 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 세타를 어떤 평형점 세타 제로, 지금 세타는 이 막대의 이 기울어진 각도를 기술하는 변수인데, 그 변수를 잠깐 이름을 바꿔 좌표 변환을 살짝 해서 어떤 평형점 더하기 델타 세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이야기로. 세타를 굉장히 작다. 세타가 굉장히 작은 값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이 얼마나 작은지는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하여튼 작다, 그런 가정을 해보고 얘를 다시 살펴보면, 세타가 작으면 세타 더블 프라임 어때요? 걔도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죠.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얘를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죠. 사인 세타를 세타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죠. 그때 제가 이야기 잠깐 했던 것처럼 얘는 y는 세타라는 어떤 직선이고, y는 사인 세타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세타는 굉장히 작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작은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 이 점선이랑 y는 사인 세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확대를 하면. 그래서 그럼 얼마나 작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이 슬라이드 아직 안 올린 것 같은데, 이학재 교수님 강의 자료에 그걸 보면 세타가 얼마나 작을 때 이 두 값을, 세타하고 사인 세타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살펴보시면 한 몇 도, 쓸만한 각도까지는 어프록시메이션이 잘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얘를 세타 아주 작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됐죠. 그리고 요 체크해보면, 이 리니어리티 체크해보면 이제 맞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작은 이제 세타를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렇게 선형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고, 그럼 세타가 크면 어떡할 것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세타가 아주 작다, 이거는 이제 세타가 0 근처인 경우에만 이게 성립을 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진자가 이렇게 안 생기고 거꾸로 서 있는 진자, 이렇게 돼 있어서 위로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세그웨이나 이런 얘기처럼, 그런 애는 그러면 어떻게 선형을 할 것이냐? 세타가 이제는 크지가 않잖아요. 작지가 않잖아요.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세타가 작다고 가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세타가 이제 변수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데 어떤 정해진 평형 상태의 세타 제로 알고 있는 그 세타 제로에서 약간 움직였다. 이렇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는 세타 제로는 0이었던 거죠. 0 근처에서 델타 세타라는 거는 또 다른 변수인데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는 변수. 이렇게 해놓고 세타 제로를 0이라고 놓으면 아까 위에 했던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제 이미의 세타 제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진짜가 거꾸로 서 있는 애라고 하면 걔는 이제 세타 제로가 얼마겠어요? 180도인 거겠죠. 180도 근처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상태. 이제 그런 역학을 이제 끌어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세타 제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보면 이거는 아는 값, 요건 내 원래 변수, 그리고 요거는 내 새 변수. 그러니까 원래 변수를 새로운 작은 값, 이제 크기가 작은 새로운 변수로 이제 새롭게 정의한 거죠. 요 정의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 제로는 그냥 고정된 값이니까 세타 닷은 어떻게 돼요? 그냥 델타 세타에 다시 되는 거고, 세타의 더블 닷은 델타 세타의 더블 다시 되는 거죠. 그럼 집어넣어 보면 얘는 델타 세타의 더블 닷 더하기 2L분의 3G 사인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 더하기 델타 세타. 그리고 출력을 이렇게 재정의했으니까 토크도 타우 제로 더하기 델타 타우 제로. 이렇게 해서 델타 타우 제로도 굉장히 작은 값. 델타 타우도 굉장히 작은 값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타우 제로 더하기 델타 타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 더하기 2L분의 3C. 요거 풀면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 제로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코사인 델타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델타 세타는 타우 제로 더하기 델타 타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델타 세타가 작다는 가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델타 세타가 작은 값이라는 뭐 아예 제가 변수를 새롭게 정의할 때 델타 세타는 아주 작은 거라고 정의했으니까. 그러면 더하기 델타 세타 아주 작으면 델타 세타 아주 작으면 뭐예요? 아주 작으면 코사인 델타 세타는 코사인 이렇게 생겼으니까 델타 세타가 코사인 델타 세타니까 아주 작으면 그냥 1이죠. 사인 델타 제로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 곱하기 이 델타 세타라고 넣을 수 있죠. 그래요? 네. 는 타우 제로 더하기 델타 타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타우 제로하고 세타 제로는 어떤 평형 상태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평형 상태에서. 그럼 평형 상태에서 타우 제로하고 세타 제로도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고, 평형 상태의 타우 제로와 세타 제로는 평형 상태의 값이니까 세타 제로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거 그냥 빠지고 2L분의 3G 사인 세타 제로는 타우 제로, 이 관계를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양쪽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델타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 델타 세타는 델타 타우. 그럼 코사인 세타 제로는 아까 문제에서는 뭐였죠? 아까 문제에서는 0이죠. 아, 1이죠. 세타 제로, 아까 우리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거에서는 세타 제로를 0이라고 놓고 0 기준에서 살짝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세타 제로가 0일 때는 코사인 세타 제로는 1. 그래서 세타 제로가 0이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델타 세타 더하기 2, 1, 2, 3, 4, 세타 세타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델타 세타를 세타라고 이름 바꾸고 델타 타우라고 이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세타 더하기 이렇게 선형화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아까 위에서 이 선형화 어디서 했죠? 여기서 선형화한 거랑 같은 이야기가 결국은 되죠. 또 한 가지. 그러면 세타 제로가 180도일 때, 파이일 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진자를 내가 이 진자 운동은 뭐 각도가 몇 도든지 이제 이 비선형 방정식은 각도가 몇 도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을 진자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고 그 근처에서 조금씩 그 수직으로 세워놓고 살짝 놔서 흔들리는 걸 조금씩 흔들어서 적절한 토크를 만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 내가 세타를 평형점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력학을 다시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이 미분 방정식을 세타 180도 기준으로 선형화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가져와서 세타 180도면 코사인 세타 제로는 뭐예요? 세타 제로가 180도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세타 부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델타 세타를 세타로 바꾸고 델타 타우로 바꾸면 이제 이 인버티드 펜듈럼에 대한 이 미분 방정식, 동력학적 방정식 선형화된 다시요. 이렇게 하면 인버티드 펜듈럼에 대한 선형화된 동력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세타랑 그러면 이 세타랑 다른 거예요, 분명히. 여기 세타는 뭐예요? 원래 델타 세타였고 그거는 0을 기준으로 한 세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타는 0을 기준으로 한 세타가 아니고 이 델타 세타 뭐였어요? 180도 기준으로 해서 아까는 첫 번째 세타 여기 세타는 여기서 이렇게 되었을 때 0을 기준으로 한 이 세타를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 인버티드 펜듈럼에 대한 세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세타에서 180을 원래 이제 아랫 방향에서 정의가 됐는데 세타에서 180을 더 가서 파이만큼 가서 요 돌아간 세타인 거죠. 지금 두 번째 문제의 세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형화를 하고 했을 때 그 새롭게 선형화된 변수가 어떤 평형점을 기준으로 이게 선형화가 되었는지 그거 항상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썰매 문제도 선형화를 한번 해볼게요. 썰매 문제는 MV 다슨 더하기 BV 스퀘어가 U 이 비선형 동력학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내가 선형화를 할 건데 이 썰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이 내 모델을 지금 이 썰매가 어느 속도로 대충 가고 있다라고 대충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자동차가 지금 시내 송도 안에서 달리고 있어 시속 한 50km로 달리고 있다. 근데 50km를 유지하는 어떤 크루즈 컨트롤을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하면 내 가정을 그렇게 하는 가정을 내 자동차는 5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50에서 크게는 안 떨어 막 100씩 이렇게 나지는 않고 50 근처에서 선형화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V를 V0 이거 50km 더하기 델타 V라고 가정 놓고 이거를 그냥 V가 작다고 가정을 아까 진자 운동 기술 할 때 V가 아주 1보다 작다라고 미분 방정식 세우면 뭐예요? V가 아주 작은 경우에 세우면 그냥 MV 닷은 U 이건 별 의미 없는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선형 방정식. 그러니까 그 속도가 이건 뭐겠어요? 속도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냥 항력이 없다고 치자. 뭐 그런 모델인 거죠. 항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얘보다는 나는 근데 송도 안에서 시속 50km로 달리니까 보통 V0 더하기 델타 V라고 새롭게 좌표 변환을 한 겁니다. U도 내 악셀레이터 페달 이것도 U0 더하기 델타 U0 델타 U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평형점 기준으로 새롭게 변수를 쓴 다음에 원래 운동방정식 비선형 운동방정식에 집어넣어 MV 닷은 뭐죠? V 닷은 그냥 델타 V니까 델타 V 닷이니까 M 델타 V의 닷 더하기 B V는 V0 더하기 델타 V의 제곱은 U0 더하기 델타 U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U0와 V0의 관계는 이 미분 방정식 만족하고 V 닷 0이어야 되니까 BV0 스퀘어는 U0 이 관계를 만족하죠. 이 둘은 그러면 이거 다시 풀어보면 M 델타 V 닷 더하기 B V0 제곱 더하기 2V0 더하기 델타 V 더하기 델타 V의 제곱은 U0 더하기 델타 V 그럼 U0 아까 뭐랑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B를 다 풀어서 그냥 직접 써보면 BV0 더하기 B 곱하기 2 곱하기 뭐시기 더하기 B 뭐 이거잖아요. 근데 U0 아까 뭐랑 같다고 했냐면 BV0 제곱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맞죠? 얘랑 같아서 없어지고 정리해보면 그리고 델타 V 굉장히 작은 값인데 이제는 50 근처에서 움직이는 작은 값인데 그 제곱하면 이거는 이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선형화 한다고 해서 아주 작은 값의 제곱은 더 작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남는 게 뭐죠? 더하기 2BV0 델타 V는 델타 U. 이제 선형 방정식이죠. 델타 V는 V라고 바꾸고 델타 U를 U라고 이름을 다시 바꾸면 MV 닷 더하기 2BV0 V는 U. 요게 새로운 어떤 개수인 거죠. B는 원래 있던 그 드랙 코에피션트랑 관련된 그거고 V0는 내 노미널한 주행 속도.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아까 그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제곱을 그냥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제곱이 붙어 있었는데 그냥 뭐 제곱은 비선형이니까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냥 선형에 비례하는 걸로 치자 퉁쳐서 하자라고 한 B랑 완전 다른 값이죠. 그때의 B랑 그때 이제 그렇게 아 모르겠어 제곱 복잡하니까 그냥 선형으로 그냥 때려쳐서 하자 이렇게 한 모델하고 엄밀하게
내 노미널한 주행 속도 50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50에서 조금씩 변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해서 정식으로 선형화를 제대로 했더니 거기 붙는 개수는 아주 다른 뭔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비선형 동력학을 선형화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거는 우리 뭐하고 같은 이야기냐면 테일러 시리즈 어프로시메이션 이야기 하잖아요. 비선형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퍼스트 오더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가장 중요한 얘기 뭐였죠? 어느 점 기준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할 거냐. 요 점 기준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요런 선형 함수가 얻어지는 거고, 요 점 기준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x2 기준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요런 선형 함수가 얻어지는 거죠. 그 기준점, 선형화 기준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 두 변수에서 선형화 기준점을 잡고 거기에서 조금씩 바뀌었을 때는 이제 아주 조금 변했을 때는 선형 가정 대충 잘 맞으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를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면 뭐 거의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테일러 시리즈 어프로시메이션 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이 비선형 동력학도 선형화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선형화 굳이 비선형 동력학을 비선형 동력학을 그냥 쓰지 않고 왜 굳이 선형화를 하느냐?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요거 다시 좀 더 볼까요?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오늘 제가 옮겨 적어놨으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죠. 요거를 이 세그웨이를 지금 요 동력학 보면 이게 보면 얘네들은 내 변수들의 이 세타는 이제 그 막대기가 수직에서 기울어진 각도고 파이는 바퀴가 굴러가는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개가 이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고 그놈들의 그놈들 아니면 그놈들의 미분한 애들의 선형 조합들만으로 그리고 개수들은 상수로 이렇게 표현되면 이건 미분 방정식이 될 텐데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될 텐데 여기 살펴보면 그게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요 텀 보면 요거랑 다시 곱해질 거니까 이것도 기분 나쁘죠? 어떤 변수하고 어떤 변수의 비선형 함수가 곱해져. 그럼 당연히 선형이고 뭐고 이제 말이 안 될 겁니다. 얘도 여기 세타 두 개가 다시 또 곱해지니까 기분 나쁘고 여기도 비선형 함수 껴있고 여기에 기분 제일 나쁘죠. 여기 내 변수의 미분한 애까진 좋은데 그걸 제곱을 했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비선형 함수를 둘을 또 곱해. 그럼 당연히 짜증이 나죠. 그래서 요거는 요 세그웨이를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평형점 놓고서 하면 되겠는데 여기는 평형점이 그냥 똑바로 서 있는 평형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세타를 아주 작다 라고 가정해보고 하면 뭐 굉장히 쉽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세타가 작으면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는 토크가 두 개 있고 더하기 뭐가 있나요? 이제 m, g, l 사인 세타는 세타로 바꿀 수 있고 여기는 굉장히 작은 것들만 있으니까
굉장히 작은 것들만, 그것을 3번이나 곱했으니까, 굉장히 작은 것을 3번이나 곱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를 m이라고 놓고 얘를 뭐 x라고 놓을까요? x 더블 다지고 얘를 k라고 놓으면 얘는 뭐 b라고 하겠습니다. b 얘는 u라고 하고 그러면 m x 더블 다 더하기 kx는 뭐 bu 뭐 이런 애가 됐죠. 근데 이 그림 요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우리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이야기 했을 때 댐퍼 없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도 u를 넣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보면 여기를 이제 x1 여기 x2 이렇게 했을 때 운동 방정식 막 만들었을 때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x1과 x2에 더블 닷 넣고 여기에 뭐 m1 m2 더하기 여기가 뭔가 x1 x2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K1, K2 이렇게 하면 K1 더하기 K2 그다음에 마이너스 K2 마이너스 K2 뭐 이렇게 했나? 그리고 여기는 K2 더하기 는 뭐시기 1령 곱하기 U 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여기 이것도 M이라고 놓고 이걸 또 K라고 놓고 이것도 뭐 B라고 놓으면 얘를 또 이제 X라고 하고 X 더블다 똑같이 생겼죠? 이거랑 이 M하고 K하고 뭐가 좀 다르기만 하지 변수 개수도 똑같고 여기도 뭐 덩어리가 2개 있고 여기도 이제 덩어리가 2개 있고 하지만 뭔가 이거는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되게 쉽게 뭔가 쓸 수 있었고 얘는 좀 더 복잡하게 동력학 방정식이 유도되긴 했지만 그 귀찮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에 생긴 모양은 동력학 미분 방정식의 생긴 모양은 둘이 되게 똑같이 생겼다 하는 거. 단지 얘는 날 때부터 그냥 사실은 이게 힘이 스프링 포스가 K 곱하기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니죠. 사실은 원래는 KX 더하기 뭐 K2X 세제곱 뭐 이런 비선형 텀이 있는데 비선형 텀 있는 걸 그냥 짜증 나니까 없애고 그냥 선형 모델을 갖다 쓴 거였고 그러니까 이 스프링 자체를 그냥 선형 스프링을 갖다 써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얻어졌던 거고 얘는 그렇지 않은 온갖 비선형성을 다 고려해서 동력학을 다 만들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선형화했더니 같은 모양이 결국엔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뭐 다른 동력학 시스템 살펴봤지만 결국 선형화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냥 비슷한 애로 볼 수 있고 이제 몇 시간 후부터는 이제 지겨운 동력학 같은 거는 이제는
다 제쳐두고 이 상태에서 이 표준형의 어떤 동력학 모델로부터 출발을 해서 제어기를 설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중요한 이야기는 뭐였냐면 동력학 시스템을 그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걸 선형이 아닌 것들은 비선형인 것들은 선형화하는 과정 오늘 살펴봤고, 이제 좀 더 후에 살펴볼 것들은 동력학 시스템을 표현하는데 이제 말로도 표현해봤고 그림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해봤고 지금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했고 얘를 또 다른 방법 몇 가지로 표현하는 거 좀 더 공부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 안 되거나 이런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방에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지금 질문해 주셔도 좋고. 질문 없으시면 그냥 마칩니다. 네, 진짜 없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